안녕하십니까, 동네 기자 안희철입니다. 자, 여러분 챗 GPT 많이 아시죠? 저도 1년간 챗 GPT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최근에 챗 GPT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챗 GPT와 함께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을 몇 가지 담아왔는데요. 그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일단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챗GPT라고 해요. 다양한 질문에 답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입니다. 정보 검색, 일상 대화, 학습 자료 제공, 아이디어 제시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동네 기자 안인철 유튜브에 보시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인철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챗 GPT는 어떻게 학습이 되었나요? 챗 GPT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했어요. 이 데이터에는 책, 웹사이트, 기사 등 다양한 소스의 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답하는 방법을 배웠죠. 하지만 모든 학습은 사람들이 작성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신 정보나 일부 전문적인 지식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많은 주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계속 학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챗 GPT는 그 주요 기능이 무언가요? 챗 GPT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아요. 대화 기능.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질문에 답변합니다. 2. 정보 제공.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교육적 도움. 학습과 관련된 자료나 설명을 제공하여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창의적 작업. 이야기 만들기, 시나리오 작성,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등 창의적인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유용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챗 GPT가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챗 GPT가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과정은 대략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입력받기. 먼저 사용자가 질문이나 메시지를 입력하면 챗 GPT는 이 텍스트를 받아들입니다. 2. 텍스트 이해. 입력된 텍스트는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됩니다. 챗 GPT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문장의 구조, 의미, 문맥 등을 분석합니다. 적절한 응답 생성.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챗 GPT는 학습 데이터 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응답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자연스럽고 정확하며 유용한 답변을 선택합니다. 응답 제공. 생성된 응답은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응답은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때로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며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챗 GTP의 답변이 항상 정확한가요? 그 정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나요? 챗 GPT의 답변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학습 데이터의 한계. 챗 GPT는 특정 시점까지의 데이터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최신 정보나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잘못된 정보. 학습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요.
복잡하거나 모호한 질문, 사용자의 질문이 모호하거나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경우 챗GPT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4. 전문적 지식의 필요.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질문인 경우 챗GPT의 답변이 전문가의 지식에 비해 부정확하거나 충분히 깊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챗GPT의 답변을 참고할 때는 여러 출처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챗 GPT가 처리할 수 없는 질문이나 요청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챗GPT가 처리할 수 없는 질문이나 요청의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신 정보 요청. 챗GPT의 학습 데이터는 특정 시점까지의 정보에 기반하므로 그 이후에 최신 뉴스, 데이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개인화된 조언 또는 진단. 개인의 건강 상태, 법적 문제, 심리 상담 등 매우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조언이나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 정확하거나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3. 실시간 데이터 또는 상황.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 날씨, 실시간 스포츠 점수 등 변동이 심한 실시간 정보에 대한 요청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매우 상세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적 문제 해결, 특정 소프트웨어의 버그 해결이나 매우 전문적인 기술적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결 방법은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 요청, 인터넷에서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거나 최신 콘텐츠를 찾는 작업은 현재 챗GPT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더 적절한 도구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챗 GPT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챗GPT와 같은 AI 시스템이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이고 요약된 정보 제공. 특정 저작물의 직접적인 복사본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이고 요약된 형태의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저작물의 복제를 피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 챗GPT는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저작물 직접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언어 패턴과 지식을 활용하여 독창적인 내용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3. 출처 명시와 인용. 필요한 경우 특정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거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나 일반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존중합니다. 4. 사용자 안내.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에 대해 챗GPT는 사용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직접 찾아보거나 공식 출처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는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챗GPT는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역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챗 GPT를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사용자가 가장 알아두면 좋을 그럴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챗GPT를 사용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구체적인 질문을 하세요.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챗GPT는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배경 정보를 포함하세요. 복잡하거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질문에는 관련 배경 정보를 포함해 주세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챗GPT는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적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답변의 정확성을 확인하세요. 챗GPT의 답변이 항상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양한 질문을 시도해보세요. 챗GPT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보세요. 5. 피드백을 활용하세요.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재구성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때로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트 GPT를 활용하는데 이 팁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더 나은 답변을 위해 질문을 조정하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보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챗 GPT가 그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업데이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차트 GPT와 같은 AI 모델의 업데이트는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데이터 수집과 분석. 사용자의 피드백, 대화 로그, 사용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합니다. 2. 모델 재학습. 식별된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나 최적화된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AI 모델을 재학습시킵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의 지식을 보완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테스트와 검증. 재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광범위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기존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4. 배포. 테스트와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모델의 성능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버전의 모델을 배포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나은 대화 경험과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로부터의 피드백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피드백은 AI 모델이 어떤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지, 어떤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경험을 개발자나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피드백하거나 사용 중 발견한 오류나 개선점을 제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트 GPT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챗 GPT와 유사한 다른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차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트 GPT와 유사한 다른 인공지능 기술들과의 차별점은 몇 가지 주요 요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언어 모델의 크기와 복잡성. 챗 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 GPT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되어 복잡한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기술들은 모델의 크기나 구조가 다를 수 있어 이에 따라 성능과 사용성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학습 방법과 데이터. 챗 GPT는 다양한 웹 텍스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데이터로 학습됩니다. 다른 AI 기술은 특정 도메인이나 장르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로 학습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분야에서 더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범용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및 대화 능력. 챗 GPT는 연속적인 대화 흐름을 이해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특징입니다. 다른 기술들은 단일 질문에 대한 답변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으며 대화의 맥락을 추적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사용자 맞춤형 경험. 차트 GPT는 다양한 유형의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다른 기술들은 사용자의 이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데 더 강점을 둘 수 있습니다. 5. 업데이트와 발전 속도. 오픈AI와 같은 대규모 연구기관이 개발한 차트 GPT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기술들은 개발 속도나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점들은 각 기술의 사용 목적, 적용 분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장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호기심이 더 나은 대화와 기술 발전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흥미로운 대화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네 기자 안희철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